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붉은 지기의 저자 강지현입니다. 붉은 지기는 우리 민족의 순환기였던 일제 식민시대 말기에서 6.25 전쟁을 전후하여 경남 하동군 고전면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을 배경으로 그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애환을 소설로 엮은 책입니다. 저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꼭 1년 전인 1949년 6월에 이 집에서 태어났고 성인이 된 뒤에는 교직에 종사하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 뒤에 저는 고향으로 돌아와 저의 가족과 고향 주민들이 실제로 겪은 현대사에서 옹고이 지신의 정신을 찾아보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전문 소설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교사 출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무려 5권에 달하는 대하 장편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조부께서 상생을 위한 희생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원수지간의 복수심을 무디게 하여 고전 면민들이 화합하는 데 기여하신 행적이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지만 때로는 죄 없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저의 가슴에 분노를 일게 하는 고통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감동은 상반되는 역설적 개념인데요. 먼저 고통은 죄 없는 저의 아버지가 6.25 전쟁 중에 공산당 치안대에게 고문당하여 처절하게 돌아가셨던 억울한 사연이요. 감동은 그런 공산당을 저희 조부께서 용서하셨기에 느낄 수 있었던 상생의 정신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역사 속에 숨겨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쓰기로 결심하고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고전면에 치안대가 설치되고 나서 조부님이 논 약 30-40마디기 정도 가진 유산자라고 해서 조부 대신에 치안대에 끌려가 허리를 다치고 허벅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조부님은 상생과 적선역행의 정신으로 자기 자식을 고문하여 반신불수로 만든 치안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적선역행을 교훈으로 삼아 실천해 오시던 저희 조부님이 이웃한 금남면의 용덕과 삼내보락에서 긴 세월 동안 정을 주고받으며 살던 한 동네 사람들이 하찮은 이념 갈등으로 좌우익으로 분열하여 원수끼리 복수하느라 수십 명의 주민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고전면에서는 그런 참사를 막아야겠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부님은 얼마 뒤에 당신의 셋째 아들이 전쟁 수복 지역인 고전면에 행정사업권을 가진 후방요원으로 부임해 오자 아들에게 명하여 고전 면민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지역 유지들이 동의하에 공산당 관련 서류를 소각하여 공산주의 흔적을 모두 지우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부님의 주민 화합을 위한 노력도 헛되이 불행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치안대에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6.25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희 조부님이 실천하신 상생의 정신이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념 갈등으로 인해 우리 아버지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향 주민들이 화합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국가나 민족 간에 그리고 계층 간이나 이익단체 간의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사고와 행동보다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에서
우리 가족사와 향토사를 소재로 공산주의 핵심 사상인 변증법적 유물론의 허구성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파헤치고 유학사상의 입장에서 상생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나무는 조용히 서 있고 싶은데 국제 정세나 이념이 일으키는 바람은 왜 그렇게도 매섭게 가만히 서 있는 나무를 흔들어 댈까요? 구리군 마산면의 냉천불락 만석군 부자는 동학혁명에 가담했다가 일제시대 겉으로는 일본인들 비위를 맞춰가며 아만리의 독립자금을 조달하여 조국 독립을 위해 노력했고 그의 아들과 손자도 대를 이어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했지요. 그런데도 그의 손자는 친일파 경찰에게 모함을 당해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에는 하동군에도 이념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쳐 금남면의 평화로운 한 어촌마을에 긴 세월 동안 다정한 이웃으로 살아왔던 두 성씨 집안 사이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고전면에 살던 저희 조부는 평생을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아보려 했던 것이 무슨 대죄라고 치안대에게 큰아들의 귀하고 귀한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그런데 좌익 세력으로 인한 이념 갈등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가 좌우로 갈라져 서로 용서할 줄 모르는 이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나훈아가 유행시킨 노래 가사 중의 테스 형에게 저도 묻고 싶습니다. 테스요, 이념이 무엇이기에 오늘날까지 계층 간의 갈등과 투쟁, 심지어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인류가 목숨을 잃고 고통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한 인간의 인생과 행복이 왜 이념의 바람 앞에 연약한 갈대 신세가 되어야 하나요? 저는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길은 극단적인 좌우사상의 어느 한쪽에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사고 영역을 지혜의 철학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놈적 세계관에서 상대적인 세계관과 애매모호한 제3의 세계관으로 확대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시대 조류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때에 우리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인류가 미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길을 찾는 데 미력하나마 그 실마리가 될까 하여 지기를 제목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지뢰의 원리를 이용하여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지뢰의 힘을 한 지점에 집중시켜 사용하는 기구에는 스카이 콩콩이 있고 분산하여 사용하는 기구에는 시소와 지게가 있습니다. 저는 스카이 콩콩은 숫자 1에 해당하는 이론론에, 시소는 숫자 2에 해당하는 상대적 세계관에, 그리고 지게는 숫자 3에 대응하는 애매모호한 세계관이 더해진 제3의 세계관으로 상정하여 작품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와 평화를 고찰해 보니 서양은 이론론을 중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문화와 학문이 발전하다가 극단적인 공산주의 사상이 등장했고 동양은 음양사상인 상대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상생의 정신이 발전했고 동서양에는 공동으로 종교와 같은 애매모호한 세계관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신과학인 포의 양자 이론에도 불확실성 이론이 존재하지요. 저는 인류가 이론론과 같은 편협한 세계관으로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상생하며 미래를 창의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3의 세계관으로 사고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독자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제3의 세계관으로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흑백 논리에 의한 갈등과 분열을 지향하고 미래의 행복과 상생의 길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젊은 독자 여러분께서는 티스형의 예지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 책 속에서 맑은 샘물 같은 인생의 진리와 카타르시스를 맛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